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모두 신속한 추경 심사를 말하고는 있지만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셈법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기약 없는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는 언제쯤 가능할지 최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네. 지금 오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당정협의가 열렸잖아요. 당정협의에서 최소 6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방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1인당 1,000만 원씩의 이제 보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지난 1차 추경에서 아무튼 이제 1인당 400만 원까지 지급을 했고, 이번 추경에서 이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년간 이 방역에 대한 희생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이제 버텨왔다라는 거는 이렇게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번에 국가가 뭐 재정 상황이나 또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고려해서 네. 이렇게 너무 많은 또 돈을 재정을 푸는 것이 부담돼서 그런지 이제 600만 원에 대한 추가 지급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 기간에 네. 이 빚으로 지금까지 2년간의 방역을 버텨왔던 자영업자들 위해서 우리가 그 지원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보상을 하자, 미리 돈을 주자라는 것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손실보상법에 의하면은 80%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100% 전부 지급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앞에 말씀드린 거지만 금융 지원, 즉 빚으로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빚을 안 지고도 버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저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좀 부족한 이번에 또 추경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정부가 1차적으로 그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민주당 역시 이제 추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쭉 이제 민주당 것까지 같이 또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두 개가 좀 이렇게 겹쳐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한 손실 보상안에 대해서 민주당도 일단 동의는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추경을 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손실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다 완화가 되고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대한 제한이 거의 이제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피해 보상이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늦은 만큼보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또 빠르게 이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여튼 정부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민주당이 또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민주당도 속도감 있게 심사하겠다고 하는 입장에는 뭐 크게 변함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네. 지금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국채 발행은 없다 이렇게 지금 당정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잉여 세수가 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나온 얘기가 이제 53조 원의 초과 세수가 생겼다라는 게 지금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이제 얘기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이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이제 꺼리기 때문에 국채 발행에 대해서 네. 계속 이 추경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좀 보여왔습니다. 인수위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아무튼 느닷없이 53조 원의 초과 세수가 거쳐서 재정 부담이 크게 없다라는 또 그러니까 결국 예산 당국 기재부겠죠. 기재부에 이제 그런 발표가 있어서 그 추가 경정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런 거를 진작 알았으면은 우리가 3월달이고 4월달이고 보다 빠르게 했었어야 될 일입니다. 네. 자영업자분들 하루하루 지금 버티기 힘들었던 지난 3, 4월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각한다면 지금 기재부가 이렇게 느닷없이 초과세수 53조 원이 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재부를 좀 비판해야 될 그리고 지적하고 이것의 원인을 밝혀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초과 세수가 좀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없이 발행이 가능하고 이런 재원이 풀린다는 것 자체는 물론 뭐 물가 인상이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 지금은 최우선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방역에 대한 희생을 우리가 더 신속하고 더 두텁게 지원하고 손실 보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 연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로는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로서는 이제 부적격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분이 이제 고위공직자로서 어떤 정관예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어떤 그 사회적 자산과 네트워크를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서 경제적인 이득을 이제 취했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다시 공적 영역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보수와 그런 그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던 것인데 네. 워낙 사람이 없어서인지 이런 분을 다시 이제 공적 영역으로 총리로 호출했던 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분이 국민적 눈높이에서 부적절한 분이고 국민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을 민주당이 나서서 총리로 인준해 주는 것은 어렵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아마 의총을 한다면 제가 네. 보기에는 부결하자는 의견이 다수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처음 출범하는 데 있어서 네. 민주당도 어떤 발목 잡기에 대한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이런 분을 어쩔 수 없이 인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좀 논의를 해봐야 최종 결론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요, 한덕수 후보자 지명은 민주당을 배려한 것이다. 지금 호의를 뭘로 갚는 것이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후보자가 물론 민주당 정부 시절에 총리를 역임하시고 주요 공직을 역임하신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공적 영역의 역할을 끝내고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셨던 분인데 이런 분마저도 과거에 민주당 정부에서 일했던 분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거는 민주당에선 받아들일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여론도 이 부분을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과거에 그런 민주당 정부와 가까이 일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또 지금의 상황에서 맞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하고 장관의 어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는 문제 이게 두 개가 겹쳐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장관 임명 강행해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국민의힘에서 마치 민주당이 총리 인준과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이제 호도를 하는데 민주당에는 그런 입장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총리는 총리고 장관은 장관입니다. 그리고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의 총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민주당이 총리를 인준해주지 않으면 총리 없이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책임 총리, 책임 내각을 강조하고 내각 중심의 국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자격이 안 되는 분을 총리로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그분을 인준해주지 않으면은 총리 없이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방치하겠다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 총리를 이미 책임 총리가 아닌 허수아비 총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총리 문제를 푸는데 오히려 키가 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인물로 보고 부결을 한다면 네. 더 좋은 인물을 찾아서 총리로 또 내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안 하고 총리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국정을 방치하겠다 또는 국정을 그렇게 밀고 나가겠다로 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화와 소통에 대한 부분을 협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좀 불통의 어떤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 입장은 그런데 또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또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민주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최이배 위원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통과 타협, 협치의 경험을 만들어드리겠다 이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그 대통령 취임사를 들어보면서 그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고, 특히나 이 통합이 굉장히 그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중요한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중시하면서 대통령의 직무실을 옮기고, 또 직무실의 1층은 기자실을 만들면서 상시적으로 기자와 소통하겠다라는 뜻을 비췄거든요. 네. 근데 막상 정말 소통해야 될 대상인 국회, 또 특히 그 안에서의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가 국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의 어떤 협치의 그런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네. 이런 그 협치를 위해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거나 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영수회담을 함으로써 네. 국회와 야당과의 소통 채널을 열고 협치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야당이 민주당이 먼저 손을 좀 내밀어야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방탄용 출마다. 당선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나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 자체는 회기 중에만 유효합니다. 즉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가 없고 실제 21대 국회 들어와서도 몇몇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그러니까 체포가 돼서 실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진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진짜 사실을 왜곡하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에 대한 어떻게 뭐랄까요 그 왜곡된 사실로 더 씌워서 그거를 폄하하려는 그런 주장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선대위 출범식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민께 무엇으로 표를 달라고 해야 할지 미안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선 패배 이후에 혁신을 강조했던 민주당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한 법안 밀어붙이기나 위장 탈당 같은 특정 의원의 탈당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큰 대명제를 명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한 측면이 있고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이 검찰 중심의 국가 운영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의 나름의 노력이었다라고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튼 지금이라도 이제 지방선거를 남은 한 20여일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최대한 민생 최우선 정책을 국민들에게 선보임으로써 네. 아무튼 유능한 지방 일꾼들, 민생 일꾼들을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게 최선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 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